안녕하세요. 23년도 제2회 전기산업기사 자기학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그림과 같은 동신구에서 동신구랍니다. 그러니까 구가 두 개 겹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도체 A의 Q콜럼의 전하를 줬고 A의 전위는 얼마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A점에 대한 전위 VA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단 도체 B에는 전하가 0이래요. B에는 전하가 없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구는 동신구는 구가 두 개 겹쳐져 있는데 안쪽에 있는 내구에다는 QA 고로 Q라고 준 거고요. B도체에는 QB가 제로랍니다. 그럼 전하가 0이다 해서 전하가 없는 게 아니고 이 안에 전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존재하는 거냐면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동양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양이 있으면 상쇄돼서 없어지니까 바깥으로 정기적인 성질이 안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내구에 플러스가 있으니까 플러스와 플러스는 반발력에서 밀어낼 거고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흡인형이니까 끌려가게 돼서 B지점에는 마이너스 Q라는 전하가 분포하는 거고 C점에는 반대로 플러스 Q가 반발해서 밀려납니다. 그래서 둘이 합쳐서 뭐가 된다? 제로가 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A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고요. B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있고 C에는 플러스 전하가 있는 거에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로 들어가 있게끔 돼 있어서 동신구에 대한 내구 전위는 요만큼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형태로 된 것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식 문제니까 뭐 내용 정리하면서 다 보셨던 공식이에요. 그 다음 이제 2번. 진공 중에 임의의 구도체에 시그마 쿨럼 퍼 메타 즉 표면 전하 밀도가 분포되어 있다. 구도체 내부에 대한 전성 밀도입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겁니다. 구도체가 있대요. 구도체가 있는데 이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플러스 전하들이 분포한다 해보지 뭐. 근데 그 양이 시그마 쿨럼 퍼 메타 제곱이 있답니다. 그랬을 때 내부래요. 내부라는 얘기는 요 안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하가 표면에만 있으니까 내부에는 전하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내부 전하가 0입니다. 그럼 내부의 전개도 존재하지 않아. 제로. 그럼 내부의 전송 밀도도 당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아. 제로. 그래서 내부의 전하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나머지도 다 0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표면에만 분포하니까 내부에 전하 없어요. 그럼 전개도 없고 전송 밀도도 없고 에너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부에. 그래서 0으로 되어 있는 거 4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3번 문제 보시면 정육각형이래요. 각이 6개인데 다 똑같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꼭지점에 동양, 같은 양이래요. 동지, 같은 종류의 점전하 Q가 놓여져 있을 때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가 A라고 한다면 정육각형 중심에 대한 전개가 얼마냐? 중심에 대한 전개 물어본 거야. 뭐 중심에 대한 전개 물으면 무조건 답 제로가 되는데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런 거죠. 정육각형이니까 각이 6개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육각형 안쪽의 각을 다 더하면 몇 도가 되냐면 720도예요. 그래서 6등분하면 한 각당 120도입니다. 그럼 6개의 각이 같으면 다 변도 똑같아. A. 그랬을 때 이 정점에다가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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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똑같은 전하들을 놨대요. 똑같은 보에. 그때 중심이란 얘기는 대각선으로 긋고요. 대각선으로 긋고요. 대각선을 그으면 요 만나는 한 점이 나와. 요 점에 대한 전개가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전개를 구해라 하는 얘기는요. 요 관측점에다 1쿨럼이라는 단위 전하를 놓았을 때 작용하는 힘이야. 그럼 플러스와 플러스니까 반발해서 밀어내는 전개가 있을 거고요. 2와. 플러스니까 반발해서 밀어내는 전개 E2가 있어. 또 요 전하에 대해서 이쪽으로 반발해서 1쿨럼 밀려납니다. E3. 이 전하에 대해서 또 이직선상에서 2포로 밀려나는 전개가 있어. 또 요 전하 1쿨럼 사이 전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반발해서 E5. 또 플러스와 1쿨럼 사이 반발해서 E6. 총 6개가 만들어지는데요. 5하고 6 반대방이니까 상쇄돼 버려요. 1, 2도 반대방이니까 상쇄돼 버려. 4하고 3도 반대방이니까 상쇄돼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방향이 다 반대방향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쇄돼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중심에서는 전개가 존재하지 않아서 제로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정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정육각형이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다 제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0이 답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보시면 단면적이 3cm 제곱이래요. 단면적을 S라고 썼을 때 3cm 제곱이랍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30cm래요. 길이 L이 30cm랍니다. 그 다음 B2자일이 1000이랍니다. B2자일 뮤S가 1000짜리래. 그 다음에 철심에 3000의 코일을 감았답니다. 그러니까 코일수 N이 3000이랍니다. 그때 코일의 자기 인덕턴스는 얼마냐? 자기 인덕 A 값을 구하랍니다. 단위는 헨리. 그럼 코일에 대한 자기 인덕턴스 A 값은요. 기본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L분의 첫 번째 뮤 S의 N제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다시 한번 쓰면요. 뮤 S가 밑으로 내려오면 자기장으로도 바뀌어요. 그래서 뭐 자기장 Rn분의 N제곱이라는 것도 있고요. 단위는 인덕턴스 헨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 뮤 투자일을 준 게 아니라 비투자일을 줬기 때문에 투자일은 진공과 비투자일의 곱이잖아요. 그래서 쪼개줍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는 거지. 진공시 투자일은 외우셔야 돼. 4 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비투자일은 1000으로 줬죠. 그 다음에 단면적이 3cm 제곱이니까 메타 자승을 고치면 10의 마이너스 4승이지. 그 다음에 권선수 줬습니다. 3000이라고. 그거 재고. 그 다음에 길이 줬어요. 30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지. 그래서 이걸 계산기로 다 두들기 비시면요. 11.32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헨리. 그래서 답이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맥스웰에 대한 전자방정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으랍니다. 틀린 거.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다른 건 다 맞는데 폐곡면을 통해 나오는 자속은 지속이 아니고 자속입니다. 자속은 폐곡면 내 자개세기와 같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폐곡면에서 나오는 자속은 0입니다. 0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석은요. N극과 S극이 항상 공존하다 보니까 자속이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여기에 폐곡면을 바깥으로 잡아버리면 이 바깥으로 나오는 자속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자속이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폐곡면 바깥으로 나오는 양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속은 0이 돼야 되는데 자극의 세기와 같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나머지는 다 맞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감자율이 제로가 되는 거 그랬는데 두 가지만 좀 기억하시면 돼. 시험 문제상에서요. 환상, 솔레로이드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자율 N이 제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구자성체에 대한 감자율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럼 구자성체에 대한 감자율 N이 얼마냐 물어보면 3분의 1입니다. 요건 이제 숫자를 두 개를 그냥 외워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자율이 제로가 되는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0 되는 건 환상 솔레로이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점전화 Q에 의한 무한 평면 도체와 영상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어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요. 여기 무한히 넓은 평면이 있답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어도 다 접지된 걸로 기준하세요. 그때 여기서 수직으로 Am 떨어진 곳에 점전화 플러스 Q를 놨대요. 그럼 플러스 Q를 놓게 되면은요. 이 평면 반대편에 똑같이 A만큼 떨어져서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인 영상 전화가 맺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험 문제상에서 물어보는 게 첫 번째 영상 전화가 얼마냐. 그럼 그걸 Q-라고 한다면요.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화가 맺힌다라는 거 하나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서 여기 플러스 전화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전화가 흡인력에서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Q 넣으면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작용하는 힘을 가끔 물어봅니다.
그럼 작용하는 힘 F를 구해라 그러면요. 이 평면과 점전화 사이 작용하는 힘을 이 점전화와 이 영상전화 사이 작용하는 힘으로 간주하시면 돼서 두 전화 사이 작용하는 힘으로 보면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1 Q2입니다. 그럼 갖다 이제 넣어보면 이렇게 돼요. 4 파이 입실론 제로 곱하기 가로 열고 R은 떨어진 거리니까 A에서 A 더하면 2A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거 제곱. Q1 대신에 Q를 놓고요. Q2 대신에 마이너스 Q 놓으시면 돼.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2의 제곱은 4니까 4 곱하면 16파이 입실론 제로 A제곱. QQ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Q제곱 되겠네. 단위는 뉴턴. 그래서 뭐 요만큼의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주로 많이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뭐 영상전화 물어봤으니까 크기 같고 부가 반대인 거 답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전류의 연속성을 나타내는 식이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전류 법칙을 공식화 시켜보니까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다이버전스 스몰 i는 0입니다. 그때 요 J라고 되어 있는 거, 요 I라고 되어 있는 거, 요게 이제 뭐냐면 전류 밀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전류 밀도를 대문자 J로 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쓴다면 요거를 이렇게 써도 돼. 다이버전스 J. 또 다이버전스 미분 연산자로 나타내면요. 나블라 도트 J. 이꼬르 제로.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 다음 요거에 대한 의미를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 의미를 물어보면요. 요거는 도체 내 전류는 일정하다 뜻입니다. 또 도체 내 전류 연속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쓰면 단위 시간에 시간당 전하의 변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요 공식을 줘놓고요. 옳지 못한 거 골라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체 내 전류는 일정하다. 도체 내 전류는 연속적이다. 단위 시간당 전하의 변화는 없다. 이건 맞는 거인데 뭐 도체 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틀린 거가 됩니다. 그래서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물어본 거다라고 보시면 돼서 답이 이제 3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번. 접지된 구도체. 접지된 구도체와 점전화 간에 작용하는 힘은 무슨 힘이냐고 물어본 겁니다. 이것도 그림으로 간단히 한번 그려본다면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 반지름은 A메타 가지고 있는 구도체가 있대요. 근데 접지가 되어 있답니다. 그때 이 구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D메타 떨어진 곳에 점전화 플러스 Q를 놨대요. 그럼 점전화를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플러스 전하에서 구도체 내부의 전하가 X메타만큼 끌려서 내부에 Q'이라는 영상 전하가 만들어지게끔 돼 있어요. 그 영상 전하를 구해봤더니 이렇게 생겼대요. 영상 전하 Q'를 구해라라고 하면 마이너스 D분의 AQ 쿨럼입니다. 단위는 쿨럼. 그래서 A는 반지름이고요. D는 중심에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반대다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영상전화 위치 물어볼 때가 있어요. 영상전화 위치는 X메타만큼 끌려오는데 어느 만큼 끌려오냐면 D분의 A제곱메타만큼 끌려옵니다. 그래서 반지름 제곱을 떨어진 거리 D로 나눈 만큼 당겨져 오게끔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힘이냐요? 그럼 점전하는 플러스 전하죠. 영상전은 마이너스 전하잖아.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항상 흡인력이라는 것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흡인력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 사이에 비유전율이 입실론 S인 유전체를 삽입했을 때 그러세요. 그럼 비유전율 입실론 S일 때 유전체를 채웠대요. 유전체를 채웠을 때 정종량 C라고 하고요. 삽입할 때 정종량은 진공일 때 용량의 몇 배냐? 진공이래요. 진공일 때 정종량 C0라고 할게요. 그때 몇 배냐? 그러면 유전체를 넣었을 때 정종량은 진공이었을 때 정종량의 몇 배나 되느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니까 평행판 콘덴서는 정종량이 D분의 입실론 제로 S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진공, 공기 중이었을 때고요. 유전체 그럼 진공 옆에다 비유전율만 첨가하면 유전체에 대한 공식 끝난 겁니다. 그럼 요 상태에서 요 비유전율 뺀 나머지 요게 진공에 대한 정종량 C0 값이니까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입실론 S의 C0 값이 돼. 그럼 우리가 물어본 거는 C0분의 C네. 그 유전체에 대한 정종량, 진공에 대한 정종량 나누라고 했으니까 곱셈 건너서 나눗셈 하시면 입실론 S만 남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를 채울 때 정종량이 진공보다는 비유전율만큼 커지게끔 돼 있어서 입실론 S배로 돼 있는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1번. 전자석에 사용되는 연철이래요. 전자석이랍니다. 사용되는 연철에 대해서 성질을 갖는 거,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여기는 간단히 표로 한번 작성해 본다면 뭐 이런 거죠. 시험 문제사에서 영구자석으로 나올 때가 있고요. 전자석이라고 나올 때가 있어. 그때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요. 잔류작이라는 걸로 물어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자력이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히스테리시스 루프 면적이라고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럴 때 영구자석은요, 다 크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잔류자기도 크고 보자력도 크고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도 커야 돼. 근데 전자석은 잔류자기는 커요. 근데 보자력과 면적은 작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상에서요. 이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 뭐냐면 히스테리시스 손입니다. 손실입니다. 손실. 그래서 면적이 클수록 뭐야? 손실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면적이 작으니까 손실은 작다 해서 히스테리시스 루프의 면적이 크면 손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뜻입니다. 면적이 작을수록 손실은 적다. 그래서 손실로 나올 수도 있어요. 같은 겁니다. 그럼 이제 전자석이다 그랬으니까 보자력과 면적이 둘 다 작은 걸로 돼 있는 거 답 2번에 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평면 전자파의 정계 E와 자계 H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느냐. 정계와 자계 관계식이랍니다. 그래서 뭐 이거 수업 시간에 다 한 건데 정계와 자계 관계 요 말이 나오면 곧 뭐 이용하는 거냐. 고유 임피던스 물어본 겁니다. 고유 임피던스는 이타라고 쓰고요. 기본 단위가 옴이지. 그럼 고유 임피던스 이타는요. 자계에 대한 정계와의 비를 얘기합니다. 그 매질로 써보면 루트, 입실론분의 뮤입니다. 단위는 옴. 이거 순서 바꾸시면 안 돼. 분모가 자계, 분자가 정계입니다. 밑에가 유전율, 위에가 투자율이에요.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럼 보기가 다 H로 돼 있잖아요. 나눗셈이니까 건너가면 곱셈, 곱셈 되고 건너면 나눗셈이니까 뒤집어 주시면 돼서 루트, 뮤, 입실론의 2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 체크해 보시면 답이 3번에 가 있네. 그 다음 이제 13번. 자속 밀도가 그랬어요. 그럼 자속 밀도 B값을 줬는데 0.4 AZ랍니다.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 내에서 5m의 길이,
길이 L이 5m짜리랍니다. 그러니까 길이의 도선에 30A의 전류가 마이너스 Z 방향으로 흐르고 있대요. 전류 I가 몇 암페어냐면 30A인데 마이너스 Z 방향이니까 마이너스의 AZ가 들어갑니다. 방향성이 Z축으로 흐르는데 마이너스 축으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암페어. 그때 전자력, 힘을 구하랍니다. F. 단위는 뉴턴. 곧 무슨 말이냐면 자장 B 안에 1m짜리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 받는 힘,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을 구해라는 얘기야.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뭐의 원리냐면 전동기의 원리죠. 그래서 자개의 도체를 놓고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작용을 해요. 그게 플레밍의 왼손에 대한 힘이에요. 근데 그 힘을 이용해서 만든 게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원리가 된다. 그럼 플레밍의 왼손 법칙.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만든 기기가 뭐냐면 전동기 찍으시면 돼. 그 다음에 그때 왼손에 대한 손가락 방향이 있어요. 왼손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손가락이 F, 힘의 방향입니다. 단위는 뉴턴, 힘이죠. 그래서 이게 엄지입니다. 두 번째가 B, 단위는 웨버, 퍼 메타 제곱, 자속 밀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검지라고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인지.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 요게 이제 전류 I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운데 있는 거 중지다 그러죠. 그리고 이건 전류 값이고. 그래서 FBI로 다 아시면 돼요. 이건 다 수직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돼. 그럼 그때 작용하는 힘이 있었죠. 그때 힘 F는 I, B, L, 사인 세타입니다. 그다음 이거 벡터적으로 표현하면요. I 크로스 B 외적입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다음 길이 L은 아무데나 붙여도 돼. 한 번 더 쓴다면요. I는 쓰고요. B는 뮤제로 H입니다. 그다음 L 사인 세타. 단위는 뉴턴. 그래서 공식이 세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자속 밀도하고 전류로 벡터 값을 줬으니까 이 두 번째 거에다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먼저 첫 번째 I 크로스 B를 먼저 구합니다. 그럼 여기 크로스가 됐다는 얘기는 뭐다? 외적입니다. 외적은 이제 뭘로 풀어야 되냐? 행렬로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거로 짝대기 두 개 세우고요. 맨 위에다 단위 벡터 순서대로 쓰는 거예요. AX, AY, AZ. 그 다음에 전류가 먼저 썼으니까 전류부터 쓰시는 거야. 그럼 전류는 마이너스 30의 AZ잖아요. 그럼 Z축의 값만 있는 거니까 X축하고 Y축은 없으니까 제로. Z축의 값은 마이너스 30이래. 그 다음 B값. Z축밖에 없잖아요. AZ만 있으니까. 그럼 0, 0에 0.4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감으실 때는 맨 위에 거 기준 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AX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마이너스 AY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플러스 AZ 쓰시고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써놓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AX 구해라면 AX 들어간 걸 가로, 세로 지웁니다. 그 오른쪽으로 곱하면 0이지. 왼쪽으로 곱해도 0이지. 빼. 그 다음에 AY 구해라. 똑같아요. A와 들어간 걸 가로, 세로 지워. 그럼 오른쪽으로 곱하면 0. 왼쪽으로 곱해도 0이지 뭐. 그럼 빼. 그 다음에 Z축 방향. 그럼 Z축 AZ 들어간 가로, 세로 지워요. 그럼 오른쪽으로 곱하면 0. 왼쪽으로 곱해도 0. 빼. 그러면 다 계산해 보면 0이네. 0. 그럼 이제 끝났죠. 힘 F는 가로 열고 I 크로스 B에 길이 L인데 0에다 L 곱해봐야 0이네. 그 0뉴턴입니다. 그래서 제로가 된다라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이제 내용도 정리 좀 하시고 벡터로 계산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쉽지는 않았다.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14번 보시면 됩니다. 이 14번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답으로 보셔도 되는데 한번 본다면 대전된 구도체의 반지름 2배가 되는 구도체에 가는 선으로 연결했을 때 원래 에너지에 대한 손실되는 에너지의 비율이 얼마냐? 손실비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구도체가 있어요. 근데 반지름이 A래. 대전됐으니까 여기가 Q쿨럼이라는 전하가 들어있다 해보자. 그때 구에 대한 정종량 C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A입니다. 단위는 페로. 그럼 콘덴서의 전하가 충전되어 있으니까 충전된 에너지가 있겠네. W. 그 공식을 쓰면 E, C분의 Q 제곱입니다. 줄. 그 요만큼의 에너지가 저장돼 있었던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똑같은 구예요. 반지름 A를 갖는 구도체에 Q쿨럼의 전하가 들어있답니다. 그때 정종량 C 값이 있는 거지. 여기에다가 반지름이 2A래요. 그러면 정종량 C 다시는 반지름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정종량 2배가 돼요. 2C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하가 있지만 여기는 전하가 존재한단 말이 없어. 그냥 반지름 2A짜리 9만 있는 거예요. 전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개를 가는 선으로 연결했대. 가는 선으로 연결하면 뭐가 되냐면 병렬이 됩니다. 그럼 병렬에 대한 합성 정전 용량은요. 둘이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C입니다. 그 다음 합성 전하량 구하려면 둘이 더해 주시면 돼. 그래서 Q입니다. 그럼 이제 축적 에너지 있겠네요. 그걸 W 다시라고 할게요. 그럼 미줄 2C 제로분의 Q0 제곱이지. 그럼 니 거로 미줄 2에다가 3C 곱해주면 되네. 그러면 6C가 되겠네. 그죠? 그 Q 제곱이지 뭐. 단위는 줄. 그럼 요만큼의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럼 세 번째, 손실되는 양을 찾는 겁니다. 그럼 두 개를 이제 빼주시면 돼. 에너지를 이제 W1이라고 할게요. 그럼 W에서 W0 다시를 빼주면 손실된 양이야. 처음에가 20분의 Q제곱입니다. 빼기 병렬로 연결했을 때가 방금 했듯이 60분의 Q제곱이지. 그럼 요거 6으로 바꾸시면요. 60분의 요 3배 한 거니까 3Q제곱 빼기 Q제곱. 그럼 다시 쓰면요. 60분의 2Q제곱. 둘이 나누면 30분의 Q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에너지가 손실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손실비 구하라는 얘기야. 손실비를 처음에 에너지로요. 손실된 양을 나눠주시면 되겠지. 처음에 에너지는 20분의 Q제곱이네. 손실된 양은 30분의 Q제곱이지 뭐. 그럼 위아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요 Q제곱과 Q제곱 같은 거니까 약분하면 11이 될 거고요. C하고 C를 약분하면 되네. 그럼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로 가니까 3. 먼 것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니까 2. 그래서 3분의 2배가 됩니다. 근데 이 문제를 시험장 가서 이렇게 뭐 풀어 제낀다는 건 좀 쉽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답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거의 잘 안 바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3분의 2로 된 거 답 찍어주시면 됩니다. 답으로 보시는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3번. 유전체에 대한 초전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아닌 거. 아닌 거니까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야. 이건 초전 효과는 뭐냐면요. 온도, 변화에 의해서 유전체에 전압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유전체의 전압이 발생되는 현상은 초전 효과다 그럽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온도 변화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온도 변화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에 관계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그래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유전체 내에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는 거 분국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 이제 16번 보시면 돼요.
철심이 들어있는 환상 코일이 있대요. 환상 코일이란 얘기는 환상 솔레로이드란 얘기입니다. 철심을 동그랗게 만들고 코일을 감아놨다는 얘기. 환상 솔레로이드. 1차 코일의 권수가 N1이 있고로 1000이래. 그러니까 1차 측의 권선수 N1이 1000번 감았답니다. 그때 자기 인덕턴스가 0.01이래. 그때 자기 인덕 L1이 0.01 나왔답니다. 단위는 헨리. 이 철심의 2차 코일 N2 있고로 200을 감았답니다. 아, 이거 1000이 아니고 100이네요. 1차 코일에 100회 감고요. 2차 코일에다 N2 있고로 200회를 감았대. 그랬을 때 1, 2차 코일의 상호 인덕턴스가 뭐냐? 상호 인덕턴스 M을 구하랍니다. 단 조건이 들어갔어요. 결합계수가 1이랍니다. 결합계수 K가 1이래. 그럼 우리가 결합계수 1로 줬으니까 결합계수 K는 기본 정의식이야. 루트 L1 A2분의 M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 나왔다? 1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M 구하는 거니까요. 나눗셈 건너가면 곱셈이네. 그러면 M은 루트 L1 A2죠. 근데 우리가 주어진 거 L1은 0.01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제 A2가 주어지지 않았어. 대신에 권선수 줬으니까 권선수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환상 솔레드의 자기 인덕턴스는요. 권선수 제곱에 비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A2 값이야. 그럼 비례일 때는 자기 거 올립니다. N2. 상대편 거 내려요. 제곱이니까 묶어. 그 다음 상대편 주어진 거 곱셈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럼 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루트 L1은 그대로 쓰고요. 가로 열고 N1, N2의 제곱에 L1이야. 그럼 L1 곱하면 제곱이니까 나가버리고 이것도 제곱이니까 나가버려요. 그래서 기본 공식으로 나올 때 N1, N2의 L1입니다. 그래서 권선수 1, 2차와 자기 인덕턴스 1차 주면 상호 인덕턴스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요거 공식으로 외우고 있으시면 바로 쓰시는 거고요. 그 공식 문제로 나올 때가 있고 여기서 뭐 숫자 줬으니까 숫자 넣는 거지 뭐. N1이 100, N2가 200, L1이 0.01이래. 그럼 둘이 기면 0.02가 되겠네요. 그래서 0.02로 되어 있는 거 답 2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 한번 보시면 아래 회로도에서 2 마이크로 페러신 콘덴서에 100 마이크로 쿨럼입니다. 쿨럼. Q가 아니고 쿨럼이죠. 쿨럼. 100 마이크로 쿨럼에 전하가 축적되어 있다. 3 마이크로 페럿의 콘덴서의 양단에 걸리는 전이차는 어떻게 되냐. 그럼 요 2 마이크로 페럿에 이게 정종량 C를 줬는데 여기에 Q 이꼬로 얼마가 충전이 되어 있냐면 100 마이크로 쿨럼이 충전이 되어 있대요. 그럼 C와 Q를 아니까 요거 이용해서 전압을 구할 수 있어요. V는 C분의 Q입니다. 그럼 Q라는 것이 100 마이크로고 2 마이크로 똑같으니까 단위는 통일되어 있잖아요. 그럼 둘이 나누면 50V네. 그럼 여기 사이에 50V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야. 1 마이크로나 2 마이크로나 3 마이크로는 무슨 연결이냐면 병렬 연결이잖아요. 그럼 병렬이면 전압이 일정합니다. 똑같은 전압이 걸리는 거니까 3 마이크로에도 똑같이 50V가 걸립니다. 그래서 1, 2, 3이 병렬이니까 병렬은 전압이 똑같이 걸려요. 그러면 요 2 마이크로에 걸리는 전압이 1이나 3 마이크로에도 똑같이 걸려 들어간다. 그래서 50V로 돼 있는 거 답 1번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8번.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에 두 평행판사의 간격이 D메타이다.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사의 정종량이 얼마냐. 판때기 두 개를 나란히 이렇게 세워놨답니다. 그리고 이 판과 판사의 간격이 D래요. 그 다음 이 판에 대한 면적이 S메타 제곱이래. 그 다음 여기 사이에 진공 유전율이 채워져 있다 해보자. 그럼 평행판사의 정종량 C는 미죠. D분의 입실런 제로 S입니다. 단위는 페러.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정종량이고요. 단위 면적당 정종량이니까 전체 정종량,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시면 돼. 그럼 SS 약분되니까 D분의 입실런 제로죠. 단위는 정종량이니까 페럿이고요. 나눗셈이니까 퍼고요. 면적이니까 메타 제곱이지.
그래서 단위 면적당 정중량 그러면 D분의 입실론 제로다. 면적으로 나누시면 돼요. 전체 면적으로.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극의 세기가 그랬어요. 그럼 자극의 세기는 스몰 m으로 표현합니다.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웨버래요. 길이가 3cm, 길이 L이 3cm랍니다. 막대 자석을 120 AT per m래요. 자개가 120이야. AT per m. 내 자개와 30도의 각으로 놨대. 자개와 이루는 각도가 30도랍니다. 놓았을 때 자석이 받는 회전력이 어떻게 되냐? 회전력 T 구하라는 얘기야. 뉴턴 메타. 이거 뭐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죠. 여기 N극, S극이 있대요.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자개 H가 가해집니다. 거기다 막대 자석을 비스듬하게 놨대. 1m짜리를. 여기가 N극, S극. 그다음 여기가 길이가 각도가 세타랍니다. 그럼 여기에 N극이 있다라는 얘기는 플러스 m웨버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S극이 있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m웨버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N극과 N극이면 반발력에서 밀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N극과 S면 흡인해서 끌려가죠. 그럼 한쪽은 밀리고 한쪽은 당기니까 이게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때 회전하는 힘, 돌려주는 토크가 얼마냐 그러면 공식이 M, H, L, sin,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쓴다면 이 자극의 세기다 막대 자석의 길이 곱한 거를 자기 쌍극자 모멘트다 그래서 웨버, 메타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쓰면 이렇게 되겠네, 그죠? 라지 M, H, sin, 세타. 그 다음 이거 벡터적으로 표현하면 M 크로스 H 외적이 됩니다. 단위는 뉴턴 메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어진 게 요걸 준 거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되겠죠. M이라는 것이 얼마로 줬냐면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H라는 값이 120. 길이 L이라는 것이 3cm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그 다음에 사인에 자개와 이루는 각도가 30도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빵빵빵 두들겨 보시면 1.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나온대요. 단위는 뉴턴 메타.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시면 돼.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조심해서 푸셨어야 되는데요. 권선수가 500이래요. 자기 인덕턴스가 0.05래요. 코일에 5A 전류를 흘렸을 때 쇄교 자속이라는 거, 쇄교 자속. 곧 무슨 말이냐면요. 코일을 심벌로 그리면 이렇게 스프링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LL이라는 코일이 있대요. 그리고 권선이 N에 감았답니다. 그럼 여기다 전류 I를 흘려주었대. 코일에 전류 흘리면요, 이 주변에 회전하는 자속 파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웨버. 그때 이 자속과 전류는 무슨 관계를 갖냐면 비례 관계예요. 근데 이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L이라는 비례 상수를 넣은 거고요. 권선을 N번 감으면 N파이만큼 총 자속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쇄교 자속은요, 총자속 구해라는 얘기예요. 총자속. 그래서 곧 N파이 구해라는 얘기입니다. N파이. 요거는 코일 한 번 감았을 때 나온 자속이고 N번 감았으니까 전체 자속은 N파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N파이 구해라는 얘기예요. N파이는 LI와 같은 거지. L이라는 것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0.05. 그다음 전류 I는 5지. 그래서 둘이 곱셈하시면 0.25가 됩니다. 단위는 웨버. 그리고 뭐 건선수까지 곱해준 거니까 웨버 T라고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위 보시면 웨버에다 T는 턴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권선수에다 자속 곱한 거니까 LI만 계산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0.25로 돼 있는 거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의 산업기사 자격 문제는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